우리 이혼하자. 아내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53살 남편 이준혁은 너무나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서연은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경비원조차 회장님이라 부르는 이 남자의 숨겨진 진실을요. 그녀의 이혼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뒤집힐 순간이 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공원이었어요. 한 남자가 장미 화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53살 이준혁이었어요. 낡은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소매가 해지고 무릎에는 흙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지치기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든 꽃잎을 잘라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 지나갔어요. 준혁을 보자 공손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준혁이 손만 들어 가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준혁이라고 하세요. 경비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회장님이신데요. 덕분에 화단이 정말 예쁩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화단을 가꾸는 주민을 왜 회장님이라 불렀을까요? 준혁 옆에는 갈색 가죽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정원 도구들이 반짝였어요. 가위, 삽, 호미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전문가용 도구 세트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김성우 72살이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벤치에 천천히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나왔구먼. 안 쉬나?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께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성우가 준혁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네 손은 평범하지 않아. 전문가의 손이야.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옛날이 어디 가나. 몸에 밴 거지. 준혁은 마지막 시든 꽃잎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도구를 케이스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께 먼저 들어가겠다고 인사했어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5035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준혁은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왼쪽 맨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준혁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 인주가 선명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어요. 준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었고 김치를 꺼냈어요.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립스틱,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식탁에 앉더니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짜.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이 조용히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불평했어요. 계란말이도 너무 익어서 퍽퍽해. 준혁이 작게 사과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 하지만 서연은 계속 불만을 쏟아냈어요. 맨날 똑같아. 전혀 나아지지 않아. 서연이 핸드폰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기 남편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도 동기들과 점심을 먹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왔대요. 다들 능력 있는 남편을 자랑했답니다. 승진했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떠들었대요.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저녁에 회식 있어. 늦을 거야.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어요. 천천히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난 12시였어요. 준혁은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꼼꼼히 쓸었고 걸레질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서연이 불평할 게 뻔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두부 한 모와 시금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두부조림을 만들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어요.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먹었어? 서연이 손을 크게 저었습니다. 회식에서 배불리 먹었어. 준혁이 준비한 저녁은 필요 없대요. 서연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 저녁을 내려다봤어요. 식은 두부조림, 식은 된장국이었습니다. 천천히 치웠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런 하루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참았어요. 곧 끝날 거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이었어요. 서연은 출근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준혁은 혼자였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5년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변했어요. 준혁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었어요. 당신이 쉬고 싶으면 쉬라고 했습니다. 내가 벌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째부터는 무시가 시작되었어요. 4년째부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째였어요. 준혁은 알았습니다. 서연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개월 전부터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이혼하자고 말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백화점 8층 휴게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서연이 동료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20대로 보이는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남편분은 뭐 하세요?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짧게 답했어요. 후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백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53살인데 일도 안 하세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답했어요. 맨날 집에서 청소나 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30대 동료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럼 부장님이 혼자 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 자랑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친구 모임 나가면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남편 자랑하는데 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푸념했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세요? 서연이 답했어요. 그것도 그냥 그래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후배가 또 물었어요. 혹시 새로 만나는 분 있으세요?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 없이 미소만 살짝 지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동료들이 웃었어요. 아하, 있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휴게실이 낮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준혁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건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같은 줄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촉촉하게 내렸어요. 공원의 장미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가꾼 꽃들이었어요. 지금쯤 비를 맞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비를 맞아야 뿌리가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시간을 겪어야 강해지는 거였습니다. 준혁은 5년간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매일 무시당했고 매일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서재로 천천히 향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왼쪽 맨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보였어요. 빨간 인주가 선명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가만히 만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하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며 준혁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이었어요. 준혁이 화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삽으로 축축한 흙을 파내고 있었어요. 장미 모종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 꽃봉오리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준혁은 모종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뿌리에 묻은 흙을 털지 않은 채 구멍 속에 넣었어요. 양손으로 흙을 덮으며 꾹꾹 눌렀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어요. 김성호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구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화단 쪽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도 장미를 심는구나. 예쁘네. 네, 곧 추워지니까 지금 심어야 해요. 겨울에도 잘 버티는 품종이거든요. 준혁이 설명하며 다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섰어요. 준혁 손길이 닿으니까 공원이 참 예뻐졌어. 봄에 심은 튤립들도 아직 피어 있던데. 감사합니다. 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준혁을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집안일이 좀 있어요. 겨우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도와줄 순 없어도 들어줄 순 있잖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성우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혁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다시 장미를 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폭이었습니다. 구멍을 파고 모종을 넣고 흙을 덮었어요. 작은 물조리개로 물을 주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준혁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어요. 준혁은 부엌에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냄비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불판에 고등어를 올려 구웠어요. 기름이 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구운 고등어, 김치, 밥이었어요.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진한 화장을 마친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서연이 식탁에 앉았어요. 미역국 그릇을 당기더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싱거워.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다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생선도 비린내나. 미안해. 다음엔 더 조심할게.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맨날 다음에 더 잘한다더니 똑같잖아.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식탁 귀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아침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 저녁 늦을 거야.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혁이 짧게 답했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흔들리며 덜컥거렸어요.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천천히 그릇들을 모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어요. 가방을 소파 등받이에 던졌습니다.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구두를 벗었습니다. 한쪽씩 차례로 벗어 현관 바닥에 내던졌어요. 쿵쿵. 준혁이 몸을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저녁 먹어.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대답 없이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내 앉았어요. 밥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반찬들을 내려다봤어요.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김치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고등어야. 어제도 생선이었잖아.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냉장고에 이것밖에 없어서. 준혁이 사과했어요. 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식탁 귀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어요.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을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준혁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뭔데? 우리 이혼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게 다야? 아무 말도 안 해? 좋다고 했잖아. 준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지금 농담이야?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식탁을 떠나 안쪽 방으로 걸어갔어요. 어디가? 서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 투명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으로 다가가 서연 앞에 파일을 탁 놓았어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2장이었어요. 첫 장 맨 아래를 봤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준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빨간 인주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면 알잖아. 준혁이 답했어요. 언제 준비한 거야?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위쪽 구석에 적힌 날짜를 봤어요. 1달 전이었습니다. 1달 전쯤에 준비했어. 준혁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으니까. 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알 수 있었어. 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좋아. 빨리 정리하자.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살아. 준혁이 창밖을 봤어요. 당신 명의인데 명의 이전 해줄 거야? 서연이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서류 정리되면 해줄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서연이 잠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나갈 거야?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좋아. 서연이 짧게 답했어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자기 앞으로 당겼어요. 2장을 펼쳐놓고 자기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꾹. 최서연이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찍혔어요. 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이네.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닫혔습니다. 준혁은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2개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준혁, 최서연. 5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그릇들을 치웠어요. 싱크대로 옮겨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손을 움직이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방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안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결혼이 끝난 날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5년간 참아온 것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습니다. 내일 짐을 싸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옷장 위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어냈어요. 침대 위에 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을 개어 넣었어요.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였어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이었어요. 많은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서연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파, 식탁, TV였습니다. 5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집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어요. 벽에 붙은 비밀번호 키패드를 봤습니다. 손을 천천히 뻗었어요. 숫자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손을 거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어요. 낮 근무를 서는 경비원이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준혁이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었어요. 경비원도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11월 중순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가방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였습니다. 백화점 근처 카페였어요. 서연과 태민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태민 45살이었어요. 검은색 폴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육질 팔에 밝게 염색한 머리였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어요. 태민이 테이블 너머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누나, 드디어 자유네요. 진짜 축하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나도 후련해. 태민이 서연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래 쉬고 싶었어. 태민이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어요. 누나 월급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서연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버는 돈이고 집도 내 거야. 얼굴이 밝았어요. 태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민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재빨리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이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 일이에요.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1시간쯤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백화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혼 후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혼 사흘 후 밤 10시였어요. 서연은 태민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삐삐. 오류음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정확하게 눌렀어요. 삐삐. 또 오류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쿵쾅.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싶어 예전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놓였어요. 24개월 할부였습니다. 매달 18만 원씩 내야 했어요. 서연이 1층으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려 보였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높은 구두굽이 계단에 부딪혔어요. 딱딱딱.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벌컥 열었어요.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명의자에게 연락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명의자예요. 최서연이에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타닥타닥.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5035 명의자는 이준혁으로 되어 있어요.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인데요. 말끝을 흐렸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자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어요. 이혼했어요. 근데 집은 제가 받기로 했다고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더욱 난처해했어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명의전이 안 되어 있으면 임의로 문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명의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명의 이전 서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준혁 씨가 명의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겨우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비밀번호 왜 바꿨어? 집 못 들어가. 급하게 썼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기계 음성이었어요.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관리사무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서연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 전 남편이 비밀번호 바꿨어. 수진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이 고맙다고 작게 답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쇼핑백과 핸드백만 들고 탔어요. 다른 짐은 전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옷도 화장품도 모든 게 안에 있었어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봤어요. 밤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졌어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았어. 구두 약속만 믿었어. 혼잣말을 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성북동 어느 단독주택 3층이었어요. 준혁은 거실 통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들의 불이 켜져 반짝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핸드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채로였어요. 준혁은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쌉싸름한 맛이 퍼졌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재에 있던 거였어요. 준혁이 받았습니다. 김성호 할아버지였어요. 준혁 괜찮나? 요즘 공원에 안 보이던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집을 비웠어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혼한 건가? 준혁이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네. 짧게 인정했어요. 할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라. 복수는 칼날이야. 휘두르는 사람도 다칠 수 있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준혁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조용히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서연은 친구 수진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소파였어요. 6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저녁 뉴스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났어요. 보글보글. 서연은 무심코 TV를 봤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소식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공공건축재단 설립을 위해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야외 현장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 남자를 향해 천천히 줌인했습니다.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서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부딪혔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흰 셔츠, 단정하게 넘긴 머리, 반듯한 넥타이였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포터가 준혁 옆에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준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아름다운 공공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어요. 자신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이준혁 53살 전 건축설계 그룹 회장 100억 원 기부. 서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TV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라면 냄비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TV만 가리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건축 모형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주민들이 준혁을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소파가 흔들렸어요. 수진이 TV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전 남편이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100억? 진짜야?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겨우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이준혁 기부.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조용한 기부 천사 이준혁 10년간 익명 기부 이어온 건축계 거장, 고급 주택 건축 전문가의 선행. 기사 제목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준혁이 정장을 입고 고급 주택 설계안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VIP 고객들과 악수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턱이 떨렸습니다. 더 검색했어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기사를 찾았어요. 5년 전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설계 이준혁 건축가 맡아. 기사 내용이 보였어요. 강남 일대 부유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축의 예술가로 불린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고급 주택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VIP 고객만 상대한다고 했어요. 프로젝트당 수억 원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관련 영상을 찾았습니다. 5년 전 지역 방송 인터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준혁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6개월 작업 끝에 주택을 완성했다고 말했어요. 고객이 매우 만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핸드폰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완전 부자였네. 감탄했습니다. 서연이 댓글란을 내렸어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어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100억 기부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전 부인은 복을 차버렸네요. 마지막 댓글을 보자 서연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친구가 소리쳤어요. 뉴스 봤어? 내 남편 나왔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방금 봤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연달아 물었어요. 남편이 부자였어? 100억 기부를 했다며?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친구였어요.
뉴스 나온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아? 그럼 왜 이혼했어? 따지듯 물었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끊었습니다. 카톡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어요. 띵띵. 백화점 동료 단체방이었습니다. 부장님 남편 뉴스 나왔어요. 100억 기부라니 대단하시네요. 와,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핸드폰 화면을 못 봤어요.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진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컵을 서연 앞에 놓았어요. 일단 진정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태민이 받았어요. 서연이 큰일 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도 뉴스 봤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전 남편이 부자였어. 100억을 기부했어. 소리쳤습니다. 태민이 침묵했어요. 한참 후에야 답했습니다. 그럼 집도 그 사람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어요. 다 그 사람 거였어. 지금 연락도 안 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민이 말을 더듬었어요.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빠르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뚝.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불안했어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힘없이 흔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 조항이 없어. 작게 말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했어. 덧붙였어요. 수진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힘들겠다.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5년이었습니다. 매일 무시했어요. 백수라고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집도 못 들어갑니다. 짐도 못 꺼내요. 연락도 안 됩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띵띵. 친구들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연락했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뉴스 봤냐고, 진짜 내 남편이냐고 물으려고 했어요.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수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 줬습니다. TV에서는 다음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 앞에 서 있었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갔어요.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15번이었어요. 앞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3번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했는데 재산 분할을 받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재산 분할 조항이 없네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어요. 집을 준다고 명의 이전 해준다고 남편이 직접 말했어요. 서연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매우 어려워요. 녹음이 있나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요? 또 고개를 저었어요. 증인은요? 없어요. 작게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명의가 상대방인 이상 법적으로 그분 재산이에요. 소송은 가능하지만 승소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봤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유도했다면 이건 계획된 거예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계획된 거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도장이 1개월 전에 찍혀 있어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카드사에서 온 거였습니다. 팔부금 연체 예정 안내. 이번 달 결제액 380만 원. 계좌 잔액 부족. 11월 30일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15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날까지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월급으로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다른 카드사였습니다. 할부 결제 예정 안내. 220만 원. 서연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를 찾았어요. 비틀거리며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내려다봤어요. 갈색 가죽, 금색 로고였습니다. 24개월 할부였어요. 매달 18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이걸 팔아야 할까요? 중고 거래 앱을 열었어요. 같은 제품을 검색했습니다. 판매가 120만 원이었어요. 원래 430만 원짜리였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서연은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웠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은 좀 바빠요. 태민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은요?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저녁도 약속이 있어요. 빠르게 답했습니다. 요즘 저를 피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민이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바빠서 그래요. 목소리에 거짓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쯤 연락할게요.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우리 괜찮은 거 맞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이 망설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서연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봐야 해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뚝.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화면이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급했어요. 분명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뒤부터였습니다. 준혁이 100억을 기부했다는 뉴스. 그 뒤로 태민이 달라졌어요. 부자인 준혁이 두려운 거였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들킬까봐 겁먹었어요. 서연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서연은 수진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 낮게 울렸어요. 오늘 법률 상담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유도했다면 이건 계획된 거라는 말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준혁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산을 숨겼어요. 무능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서연의 진심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실패했습니다. 매일 무시했어요.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백수라고 쓸모없다고 말했어요. 준혁은 다 봤습니다. 다 기록했어요. 이혼 서류에 1개월 전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이혼하자고 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집 준다고 명의 이전 해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웅크렸어요. 작아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혼 9일 후였어요. 백화점 본사 7층 감사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태민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연락이 왔었습니다. 감사실로 올라오라고 짧게 말했어요. 태민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감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긴 테이블 앞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장, 인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이었어요. 차가운 표정들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어요. 최근 2년간 협력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펼쳤어요. 견적서 사본들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밑줄이 쭉 쳐져 있었어요. 이 견적서들을 설명해 보세요. 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좌 추적 자료였습니다. 협력업체에 확인했더니 실제 거래 금액과 차이가 있어요. 그 차액이 최태민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있어요. 2년간 총 5천만 원.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태민이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에요.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누가 신고한 거예요?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익명 제보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최서연 부장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태민이 움찔했습니다.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알고 있죠? 특히 이혼 전 기혼자와의 관계는 더욱 엄격해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쭉 놓였습니다. 태민과 서연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둘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도 감사실로 호출되었어요. 복도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감사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핏기가 전혀 없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민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안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감사실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같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신과 태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최태민 대표와 어떤 관계인가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친한 동료예요. 서연이 가까스로 답했습니다. 동료가 이렇게 만나나요?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혼 신고는 언제 했나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서연이 작게 답했습니다. 사내 연애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도 다 확인했어요. 최태민 대표에게 1년간 총 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서류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 확인됐어요. 최서연 부장이 보낸 800만 원도 그 자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든 알았든 사내 연애 금지 규정 위반이에요. 더구나 이혼 전 기혼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대한 위반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결과는 이번 주 내로 통보하겠어요. 4일 후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백화점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태민과 서연은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인사팀장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둘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최태민 대표에 대한 결과부터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부정거래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었어요. 2년간 총 5천만 원. 즉시 거래 중단 조치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태민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최서연 부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내 연애 금지 규정 위반. 특히 이혼 전 기혼자와의 관계는 중대한 위반이에요. 6개월 직위해제 처분합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무급이에요. 그리고 복직 후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중으로 사무실 정리하고 퇴실하세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태민은 벽에 기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이 서연을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누나 때문이에요.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태민이 비난했습니다. 협력업체 부정은 당신이 한 거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누나가 돈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태민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갔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태민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우리는 이제 없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만날 수는 없어요. 형사 고발까지 당했는데 누나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이제 부담스러워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듬해 5월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에 꽃이 피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서연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복직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이거 어때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좋은 제품이에요. 발색이 자연스러워요. 손님이 립스틱을 샀습니다. 서연이 포장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거리를 두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서연이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한 동료가 일어났어요. 먼저 나갈게.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따라 나갔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휴게실이었어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8평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친구 수진의 집에서 나와 얻은 곳이었어요.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라면으로 대충 먹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 준혁이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건축가 이준혁 씨가 설립한 아름다운 공간 재단이 소외 지역 공공건축 프로젝트 50건을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준혁이 보였어요. 리본 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서연이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태민도 형사 고발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북동 3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준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었어요. 금천구 저소득층 지역 공공도서관 설계 무료 봉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다음 달 신청이 벌써 30건이나 들어왔어요.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방송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일정 조율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답하고 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성우 할아버지였습니다. 준혁아, 뉴스 봤다. 재단 프로젝트 50건 달성 축하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내일 공원 수업은 오지? 물론이죠. 2시에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결혼했던 날이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밤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서재로 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앞으로도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준혁은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미 화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에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꽃을 다듬었습니다. 김성우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구만. 준혁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오후에 주민들과 함께 정원 가꾸기 수업 있어요. 기대되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공원이 참 아름다워졌어. 감사하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공원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준혁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5년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무능한 남편을 연기하며 아내의 진심을 시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드러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조용한 대응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품격 있는 새로운 시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혁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그리고 최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진심,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치요. 이준혁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